제가 이게 통뼈로 키우자가 이제 맨 처음 이렇게 고민한 게 내 아이를 이제 키우면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어린이 진료에 지금 집중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어린이 진료를 집중할 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성인들은 그냥 쉽게 말해서 큰 질병 없고 피곤하지 않으면 됩니다. 예. 근데 어린애들은 그냥 잔병 치레 없기도 해야 되지만 건강해야 돼요.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게 이제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이제 쉽게 말해서 키도 좀 크고 힘도 좀 세고 좀 똑똑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애를 이제 그 한의학으로 좀 제가 도와주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건강한 애의 기준이 뭐냐? 좀 밥 잘 먹어? 그러면 막 잘 먹어가지고 막 통통한 애가 이제 건강해?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막 키만 쑥 커? 힘만 세? 뭐 이렇게 힘센 바보들이면 건강하게 잘 자란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건강의 기준을 어디다 둬가지고 내가 어린애를 어떤 상태로 이제 만들까? 이제 이걸 이제 고민하는데 이게 이제 그 건강의 기준을 뼈예요. 그래서 뼈는 이렇게 조금 뼈에 대해서 이제 이미지는 좀 얘기는 더 하겠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뼈의 기운이 살아난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이제 고민하고 막 관찰하니까 조금 보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손자 손녀분들 키우신 분들은 대부분 조금 인지가 될 텐데 이렇게 안았을 때 묵직한 애들이 있고 가뿐한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묵직하면 무조건 건강하다고 봐도 돼요. 근데 가뿐하면은 이건 아무 질병이 없어도 조금 허약한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묵직한 애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제가 머릿속으로 이제 한의학적인 것도 정립을 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방안도 좀 찾아보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묵직한 아이를 만들기 위한 것을 이제 최종 목표로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제가 나만이 아니고 나 혼자 주장하는 게 아니구나를 어디에서 이제 발견했냐면은 이 동물병원에서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 동물병원에서 건강한 강아지 고르는 방법 중 7번이 안았을 때 무거운 강아지를 고르라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래서 통뼈 강골 만드는데 이 묵직한 애까지 만들면은 이제 목표 달성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이 가닥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통뼈 강골 이거하고 이제 염두에 두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저 같은 한의사 그 다음에 이제 수의사 또 한 사람들이 이게 통뼈에 대해서 신경 쓰더라고요. 어디에서 신경 썼을까요? 이 건강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은 곳. 스포츠 센터, 헬스 클럽.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게 근육을 만들지만은 실상은 뼈를 강화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 뼈가 강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근육이 만들어지면은 뼈 진짜 부스러지거든요. 그래가지고 통뼈를 만드는 바탕 속에서 이게 뼈를 그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네들도 이 통뼈를 키우기 위한 방법으로 막 이렇게 이제 뼈를 자극해야 된다. 어떻게 자극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그 뼈를 튼튼하게 해야 된다. 뭘 먹느냐? 그래서 단백질만 먹는 게 아니라 이제 미네랄 좀 막 섭취하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노력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요. 그래서 일단 이 통뼈라고 하는 것이 가장 이제 어떤 건강의 이제 최종 목표점이자 이 건강의 이제 표징 지점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 돼요. 뭐니 해도 키 큰 것이 최고예요. 그래서 이 키가 안 크면은 아무리 건강해도 막 근심 걱정이고 이제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 통뼈하고 성장이 밀접하게 인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러면 이제 통뼈와 성장이 서로 주고받고를 하니까 이 잘 크는 애들이 이제 결국 튼튼하게 크기도 하는 거여서 이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을 통해서 이제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한의학도 그렇고 실제적인 운동센터 목적도 그렇고 빅본드라고 하는 뜻은 외국 애들도 신경 쓴다는 얘기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 통뼈의 어떤 기본적인 정의는 골의 밀도가 높고 피질골이 이제 단단한. 그래가지고 이제 유형적으로 봐도 뼈가 좀 튼튼해 보이겠다.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강골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유전적인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먹는 것과 이제 자극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질 수 있고 결국은 이제
이 먹는 것은 제가 지금 요즘 거의 부족하지는 않지만 이 자극이 제가 이제 실질적인 방법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자극은 저도 이제 줄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 센터도 줄넘기고 이제 이 줄넘기가 이제 최고다. 이제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오긴 해요. 그래서 이제 이 통뼈는 그러면 어떤 거냐?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이게 다예요. 안았을 때 묵직한 느낌. 예. 그래서 이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내 아이, 내 손자를 안아도 이제 이 느낌이 좀 있고 다른 애들 그러니까 가령 이제 어린이집이나 이제 있으면 가령 이제 막 이렇게 비슷한 또래들 한 10kg 아이를 들으면은 이렇게 체중적으로는 전부 10kg인데 안았을 때 무게감은 느낌상 한 15kg 무게감을 가진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한 7, 8kg 느낌밖에 없는 친구들까지 다양한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무게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게 통뼈를 제가 가름하는 이제 가장 중요한 소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 한의학적에서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뼈의 윤택이 꼴 피부의 윤택이라고 하는 관점이 이제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이따 대장하고 같이 맞물려서 이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통뼈가 의지가 강하고 집중력이 높다. 이게 웬 뜬금없이 이게 뼈라는 물리적인 건데 정신적인 게 나오냐 이렇게 이제 의문이 나올 거예요. 근데 실상은 이 통뼈의 어떤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이거라고 봐도 됩니다. 의지가 강하고 집중력이 높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뼈가 튼튼했을 때 이제 드러나는 몇 가지 현상.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볼 때 이 통뼈의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최종적인 느낌이 안정적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뼈가 튼튼한 친구들을 제 차트에다 뭐라고 이제 하냐면은 뼈가 약한 친구들은 내중이 약하다. 그러니까 내중이라고 하는 것이 내적인 중력이 약하다. 그 다음에 이제 뼈가 튼튼한 아이들은 내적인 중력이 강하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천체에서 지구와 이제 달이 이제 서로 당기는 거, 태양과 지구가 서로 당기는 중력의 힘이 있잖아요. 그게 인간 자체에도 하나의 이제 중력처럼 이 무게감이 이제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 인간의 체중이라고 하는 것이 중력을 기반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이제 내적인 중력이 강해가지고 딱 안정감이 이제 생기는 것. 그래서 이게 뼈에 힘이 있으면은 이제 안정감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질병이 걸렸다가도 금방 나을 수 있고 이게 변동폭도 적고. 그래서 이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이 통뼈의 어떤 면에서는 그 표시점이고 지향점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왜 통뼈가 필요하냐? 그래서 아까 이제 정신하고 이제 같이 맞물려지는 건데 이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이제 심플하게 하면은 뭐냐면은 이제 주인공이 누구냐예요. 인간의 정신입니다. 이제 이 정신을 이제 담는 그릇이 이제 뼈인 거죠. 그래서 뼈가 이게 정신을 이제 담고 있고 이 뼈를 보호하기 위한 살이 있고 이런 관점이 돼요. 그래서 정신력이 이제 높은 친구들은 이제 또 자연스럽게 이 어떤 내용물이 이제 크고 이제 튼튼하면은 담을 수 있는 그릇도 튼튼해야죠. 정신력이 강하면은 이제 뼈가 이제 튼튼하고, 그다음에 뼈가 튼튼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좌지우지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뼈가 튼튼하면은 살의 보호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진짜 뼈가 튼튼하면서 살이 안 찐 친구들이 가장 통뼈 개념. 근데 뼈가 이제 크지만은 좀 살의 보호를 좀 많이 필요한 경우에는 살도 좀 적당히 찐.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한의학에서 이제 이분법이 뭐냐면은 뼈는 이제 정신을 이제 보호하기 위한 방편인데 이제 이게 이 생각을 이 간직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내 몸에 이제 뼈가 튼튼한 친구들은 이 생각이 깊고 세밀하고 빠르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전환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거친 살은 그냥 마음이다. 그래서 이 살이 두툼한 친구들은 이제 마음이 이제 넓고 이제 이런 개념이 되고요. 살이 얇은 친구들은 이 마음이 이제 약하거나 아니면 마음의 변화가 좀 빠르다. 이런 식의 이제 전개가 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뼈가 튼튼하다는 말은 이게 정신력이 강하다, 생각이 깊다. 이런 식의 전개가 되기 때문에 실상은 이제 옛날에는 이제 육체적인 것만 했다면은 요즘은 이제 정서적인 요소, 이제 정신 요소까지
이제 튼튼한 것을 좀 말하는 거예요. 통뼈 이제 그 강골이라고도 좀 표현하죠. 이걸 이제 결국은 이 한의학적으로 이제 정의하면은 이제 균형이 맞아지는 거. 그래서 이 균형이라고 하는 게 이 구조와 기능이 이제 이렇게 조화로운 것들도 있고, 이제 몸하고 이제 이렇게 육체적인 그러니까 구조하고 이제 기능이 활발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정신과 구조가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이제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행의 흐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오행을 뭐 자세하게 그러면 그렇지만은 이제 오행을 이제 심플하게 하면은 이제 한방에서 이제 오행의 그 목화토금수를 말할 때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이 힘을 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힘 있는 아이들이 이제 결국은 이제 뼈가 튼튼하기도 하고, 뼈가 튼튼한 목적이 힘이 있는 아이, 애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뭐 뼈만 튼튼하고 힘이 없으면 그 의미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게 전달 전개가 이제 매끄러운 것을 말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쑥쑥 크는 아이. 그 다음에 이제 이 토라고 하는 것은 조화, 균형, 조절 아니면 내 걸로 만드는 능력 이런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화 능력, 이 소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음식을 소화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제 주변의 상황을 소화하는 능력까지 이제 같이 포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주변과 이제 소통이 얼마나 잘 되느냐. 그래서 이제 홀로 독불장군까지 이제 되면은 그건 이제 바른 성장 아니면 이제 이 건강한 성장이라고 이제 하기 힘들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최근에는 이게 더 중요하죠. 그냥 똑똑하게. 그 다음에 총명하게. 그래서 이게 종합돼 가지고 하나의 완성된 모습에 이제 이게 통뼈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통뼈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통뼈가 돼? 이게 결국은 이제 방법인데, 결국은 이제 통뼈라고 하는 이미지는 뭐 제가 말하지 않아도 다들 좀 어느 정도는 아시겠고, 이제 방법은 뭐냐면은 결국은 이제 뼈와 살의 아까 말한 이제 균형 관계하고, 그럼 어떻게 뭐가 뼈가 되고 뭐가 살이 되냐 이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의학에 어떤 게 있냐면은, 자, 인간이 이제 내 능력으로 소화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음식의 껍데기는 내 능력으로 소화수가 돼요. 그래서 이제 입에서 소장까지 소화수가 되면은 이 내 몸에 거친 살이 되는 개념. 근데 음식의 마지막 알짜배기는 내 능력으로 소화수를 못해. 그래가지고 이제 외부의 도움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외부의 도움이라고 하는 게 이 대장에서 세균이라는 외부 환경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발효를 통해서 이제 흡수된 것은 내 몸의 중심인 뼈가 되는 개념.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대장이 이제 최종적으로 이 뼈의 기운을 좀 좌지우지하고 이 통뼈를 만드는 이제 바탕을 마련해 주냐 못 해주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이제 결국은 입에서부터 충실하게 씹고 위장에서 이제 확실하게 녹여버리고 췌장에서 분해시켜버리고 이 담즙 분비 충실, 소장에서 이제 이 소화와 흡수가 이제 충실, 이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대장이 유입되어야 대장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화기장부 전체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대장이 자기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이 진짜 충실하게 이제 자기 역할을 한다는 얘기는 위에 있는 이 입에서부터 이제 소장까지 장부들도 이제 튼튼하다는 말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장이 이제 충실하게 하려면은 이제 그거 위에 있는 장부들한테 부담 없는 음식을 먹었다는 말도 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대장이 이제 이 발효 과정을 통해서 이제 흡수되면은 이 맑고 청정한 진액이 이제 흡수돼. 그래서 뼈와 신경을 촉촉하게, 피부를 맑고 깨끗하게,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개념이 이제 한의학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의학에 이제 그러면 이 대장을 튼튼하게 하는 음식들 좀 많이 먹으면 되겠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발효를 도와주는 거 이제 이렇게 되고, 이 대장의 이제 발효와 이제 운동성도 도와주는 거, 이제 음식들 이제 특히 여기 이제 장의 운동성 도와주는 거. 그래서 이 한의학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종종 주장하는 게 머리를 맑게 하는 것도 시력이 우거지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 것도 시력이 우거지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요. 그래서 얘가 여러 가지로 그냥 시래기 우거지 이제 이것만 가지고도 이제 1시간 정도 얘기할 수 있는 정도로 시래기 우거지의 위대함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이 실질적인 성장하고 맞물리는데, 이 성장에 손해 보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걔네들이 이제 어떤 형태가 있냐면은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장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성장통은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억지로 구분할 때 그냥 성장 제가 통이 있고 성장 가로 열고 부진해가지고 가로 닫고 해서 성장 부진통.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임상에서 보면은 성장이 너무 빨라가지고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한 5% 정도 되고 한 95%는 성장이 부진해서 드러나는 통증이에요. 그러니까 다리 아프다고 잠들 무렵에 막 주물러 달라고 하는 애들 중에 저봐 쑥쑥 다른 친구들보다 더 크는 친구들은 한 5% 정도 되고 실질적으로는 덜 크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게 성장통? 그럼 성장이 부진한 건데 그 대장하고 실제 인과관계가 있냐?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 대장에서 이렇게 이제 흐름이 안 좋은 친구들은 말단 흐름을 방해해. 손끝 발끝을 기운 가는 걸 방해해버려요. 그래서 손발의 힘이 좀 딸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걸으면 힘들어, 더 걸으면 다리 아파. 이제 이 상태가 이제 누적됐다가 잠들 무렵에 이 수면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기운이 쑥 내려가는 어떤 내부적인 시스템이 있거든요. 내려가다 걸려. 그러니까 수면이라고 하는 게 의식이 다운돼야 되는데 다운돼다 이제 걸리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애는 종아리에서 걸려가지고 종아리가 답답하면서 아파. 어떤 때는 발목에서 걸려가지고 이 발목이 뭔가 불편해. 최종적으로는 발바닥에서 걸려가지고 발바닥이 막 답답하고 화끈거리면서 잠 못 자겠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이제 어린애들한테는 성장통이라고 표현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인들한테는 이제 수면이 그러니까 불면증 중에 하나가 하지불안 장애 증후군이 있거든요. 잠자려고 하면은 막 다리가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못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대장하고 실질적인 인과관계가 가지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 2세대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고1 때 이제 80년, 고2 이때 81년, 고3 때 82년. 그러니까 2세대거든요. 그러면 2세대는 이 고1까지가 이제 쑥 크는 시간이었고, 그 다음에 고2 때도 조금 컸고, 한 2.6cm 컸죠. 고3 때도 한 0.7cm 크고, 2세대예요.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어떤 성장 그림은 이제 기본 베이스는 이제 80년 세대의 그림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작년이죠. 이 작년에는 뭐냐면은 쑥 크는 시점, 보통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성장을 이제 6cm 플러스 마이너스 2cm까지는 정상 범위를 보니까 4cm까지는 이제 쑥 크는 시간이라고 봐도 돼요. 그래서 3cm까지도 좀 인정해준다 하더라도 남학생들이 중3이면 다 커요. 그 다음에 중3이면 다 크고, 그 다음에 중3 이후에는 이제 결국은 4cm 정도? 이 정도 큽니다. 그래가지고 이 성장기가 이렇게 당겨지고, 그 다음에 이제 현격하게 줄어들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이렇게 한번 쭉 통계 보죠. 이제 6cm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2cm 범위가 여기까지 이제 맞죠? 이게 7, 5년에는 이제 고2까지 맞아요. 그 다음에 이게 23년도까지는 여기까지를 인정해도 이제 중3 때까지 맞고. 가지고, 근데 여기에서 80년 때 여기 이제 중3 딱 한 번, 이 플러스 마이너스 2cm를 넘는 게 딱 한 번 있어요. 그 다음에 최근에 여기 이제 초등학교 6학년에서부터 이제 중1 때까지 한 번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춘기 무렵에 막 급성장기를 겪는다는 것이 세상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여학생들은 더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 5년도에는 이제 중3 때까지가 이제 쑥 컸어요. 그 다음에 8, 0년만 해도 이제 중2 때까지 크고, 최근에는 중1이면 이제 여학생들이 다 커 있어요. 그 다음에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알고 있는 몇 가지 희망사항이 있어요. 급성장기가 있으니까 그때 쑥 크면 된다. 이제 보통 중학교 때 무렵을 이제 서로 이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잘 먹으면 잘 큰다는 것이 현재 여기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들부터 시작해서 그냥 어떤 면에서는 이제 엄마 아빠가 된 분들까지
뿌리 박혀 있어요. 근데 이 잘 먹으면 잘 큰다는 것이 제가 볼 때 한 8세 무렵까지는 현실화가 돼요. 근데 8세 무렵에는 잘 먹어지고 통통한 친구들은 어떤 면에서는 그냥 제가 비슷한 제가 키가 8세 무렵부터는 한 제가 조금씩 손해봐가지고 한 3, 4년 지나면은 너는 크고 나는 안 컸네? 이제 이 상태가 좀 돼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특히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게 살찌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후한 분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봐줘라 살이 뼈로 가는데. 근데 살이 뼈로 가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좀 더 많았던 걸로 제 주변에서도 제가 조금 떠올라. 근데 요즘은 살이 끝내 살로 남는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 그 다음에 이제 제가 20세.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한의학적인 바탕이 뭐냐면 여자들은 한 21살까지 뼈가 크고 남자들은 24살까지 이제 뼈가 큰다는 것이 한의학적인 제가 이 바탕이에요. 근데 이제 아까 그래프 봤죠? 여학생들 쑥 크는 시간 이렇게 중1이면 끝나고 남자들도 중3이면 이제 얼추 끝나버리고. 현실은 뭐냐면은 급성장기는 없다. 평균적으로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실제 있긴 해요. 그래서 1년 동안 10cm 큰 애들이 이제 종종 제 눈에 띄긴 하거든요. 99년 자료로 보면은 남학생들이 쑥 크는 시점이 여기 이제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그러니까 중1 때까지는 그래도 이제 쑥 큽니다. 근데 이제 23년까지는 이 중1이면 이제 쑥 크고 중2부터는 이제 현격하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제 중1 때까지 내 아이가 평균 키 이상이 안 되면은 중2 이후에는 이 평균 키가 되기가 좀 어렵다고 좀 보면 돼요. 이제 초등학교까지는 잘 먹고 이제 하면서 쑥쑥쑥쑥 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해가 갈수록 더 커요. 근데 이 큰 걸 중학교 때부터는 까먹어가지고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게 조금 덜 큰 게 아니라 실상은 1년 단위로 보면은 이게 이제 99년에는 가령 초등학생들이 중학교 1학년 때 대략 한 6cm가 컸다면은 요즘에는 대략 한 채 3cm가 안 큰 이런 식의 이제 흐름인 거죠.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 인간이 이 성장기라고 하는 것이 남자들 24세까지라고 쭉 하면은 24세까지 이렇게 나름대로 일정한 성장을 이루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때까지는 점점점 하다가 초등학교 이후에는 현격하게 못 크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한국인들 어떤 평균치가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초등학교 때 쑥쑥 크는 애들이 어떤 성장의 촉발을 받지 못했거든요. 막 잘 크려고 어떤 촉발받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잘 먹는 걸로 컸으면은 그 정도 차이는 커가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유지되는 게 맞아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 성장의 손해를 확실하게 봤다는 거죠. 그래서 성장 손해를 뭐에서 받느냐 이렇게 했을 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제가 볼 때 수면에서 손해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게 수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밤에 잠자는 동안에 이렇게 잠을 자는 동안 성장한다는 것은 거의 상식처럼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상식 중에 하나가 9시 반에서 10시 반 사이에 이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된다가 또 하나의 상식처럼 돼 있어요. 근데 요즘 중학생, 고등학생이 9시에 자는 애가 아마 없을 겁니다. 극히 드문 게 아니라 아예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활동성이 좀 줄어든 것 같고 두 개에 의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충분히 큰 애들이 못 큰. 그러니까 이제 제 머릿속에 어떤 관념으로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현재 이렇게 고등학생들이 이제 졸업해가지고 성인이 됐을 때 대략 175 정도가 평균 키가 되거든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제 9시에 잠을 잤다면은 이 평균 키가 한 180까지 되지 않았을까. 한 5cm 정도는 수면에서 좀 손해봤다고 좀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여학생들 이게 이제 쓱 정상적으로 크는 시간 이제 제가 2005년까지는 그래도 이제 중2 때까지는 컸는데 이제 2010년 이후에는 이제 중1이면 이제 다 커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지점 중학교 6학년 때까지 여기서도 이제 점점 잘 크는 게 다가오다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현격하게 이제 크는 막 성장이 좀 줄어들어가지고 어느 순간 이제 막 거의 이제 비슷한. 그래서 이제 75년부터 이제 제가 자료를 조금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한약의 이제 기본이 만 16세까지는 길이 방향 쑥 크고 16세 이후부터 이제 남학생들이 이제 부피 방향, 그러니까 체격을 완성한다고 이제 보는데 75년 자료 보니까 17세까지도 쑥 크네. 이게 돼 있어요. 그 75는 이제 저보다 이렇게 이제 위에 제가 그 선배 형님들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만 14세 이제 중학생 제가 이렇게 3학년이면은 이제 어떤 면에서는 다 큰 그 이후에는 이제 제가 조금 남아 있는 거 뽑아먹는 거 게임이니까 그래서 제가 3에서 고1 때까지는 평균 키가 2.1cm 크고 고1에서 고2 때까지는 0.9cm, 고3까지는 0.5cm. 근데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고3에서 이 대학교까지는 뭐 그냥 구직하면 여기 0.1이라고 적어도 되겠죠. 근데 남학생들한테는 이제 한 가지가 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중학교 이후에 고등학생 때 제가 한 1cm도 안 큰 친구들이 군대 가서 한 2, 3cm 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제가 이 군대 생활, 운동 열심히 하고 어차피 이제 중간에 뭐 이렇게 이제 뭐 야간 제가 뭐 보초 서고 막 이러긴 하겠지만은 일찍 자고 푹 자는 것이 이루어지면은 충분히 클 수 있는 이 바탕이 좀 있다고 봐요. 그다음에 이제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제가 그 손녀를 있으신 분들은 지금 중1이면 애들들이 다 커요. 근데 손녀분들이 이제 여기 한 제가 2030년 정도 이렇게 됐을 때라면은 이보다 더 저희가 이렇게 땡겨질 가능성이 좀 높죠.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뭐 조금 염두에 두고 그래서 이때의 생활로 돌아가면은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도 클 수 있네. 막 이런 어떤 제가 좀 기대 가져봐도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뼈도 키우고 살도 찌우고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성장은 누가 말해도 이 세 가지의 그냥 결과물입니다. 잘 먹는 결과물, 잘 잔 결과물, 잘 논 결과물. 이제 지금은 이제 성장이 안 된 모습이 아까 이제 제가 통뼈 모습 했으니까 안 된 모습. 이제 안았을 때 무겁고 가볍고가 이제 결국은 이제 최종적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제 대부분 느끼는 거. 우리 손자 귀엽다, 손녀 귀엽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우리 손자가 앳돼 보이네. 이건 좀 슬픈 말이야. 어려 보이네. 이 부분은 슬픈 말이거든요. 뭐냐면 앳되다 어리다는 이제 어떤 가상의 이제 기준치에 비해서 덜 자랐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귀여운 정도가 너무 심하면은 성장 손해 본 게 아니야? 이거 조금 한번 고민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성장통을 이제 제가 호소하는 거 아까 이제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뼈를 보는 모습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치아가 눈에 보이는 뼈고, 그 다음에 이제 손톱이 뼈의 절반의 모습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치아가 약한 친구들한테 표출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치아 끝이 일종의 톱니처럼 생긴 경우. 이제 이게 이 치아에 이 충실도가 좀 떨어진 모습. 또 하나는 반투명이 보이는 모습. 이것도 이제 충실도가 떨어진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영구치가 날 때 늦게 나는 모습도 이제 좀 포함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게 참 되게 이제 증폭이 넓은데 아까 저희가 이제 6cm 플러스 마이너스 2cm라고 할 때 결국은 이제 평균을 6cm라고 할 때
플러스 1cm 크면은 엄청 잘 큰 겁니다. 뭐냐면은 이 1년이 한 10년만 평균보다 2cm 크면은 평균보다 10cm가 더 큰 거예요. 그 다음에 평균보다 저희 1cm가 적으면은 한 해는 어떻게 되는데 한 10년 동안 평균보다 2cm 적게 컸으면은 평균보다 10cm가 적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의학적인 기준은 플러스 마이너스 2cm여가지고 4cm 이하로 클 때만 성장 부진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실제 평균 키가 성장을 벗어나는 경우가 이제 저거 포함되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성장판 검사를 제가 요즘 하는데 얘가 이제 두 가지 제가 그 오차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제가 이게 성장 제가 표를 보여줬는데 이 성장 제가 반 검사하고 맞물린 표가 굳이 표현하면 80년대 성장을 기준으로 이제 성장판하고 이제 매칭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이제 많이 오차가 있죠. 또 하나는 이제 성장판 검사해가지고 현재 성장 판 기준치에 비해서 제가 2년이 어립니다. 그래서 이제 2년이 어려가지고 더 많이 클 수 있다고 하는 어떤 제가 기대치를 보여요. 근데 그러면은 되게 이제 안심하고 가요. 근데 몇 년 지나니까 현재 뼈 나이와 똑같은데요? 그럼 2년 제가 어려진 부분, 더 클 수 있는 부분이 좀 실제 컸느냐? 안 컸어요. 그냥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이 뼈 나이가 2년이 가량 어리다고 할 때 이 말은 이제 반대말은 2년 동안 못 컸네. 이 말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2년이 조금 앞섰다면 더 많이 소진했는데도 못 컸네. 그래가지고 이 성장판 검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나이에 비해서 이제 내 나이 근처,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6개월 범위면은 내가 잘 크고 그냥 무난하게 크고 있네 말이 되고, 그냥 1년 이상 이렇게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는 못 컸네, 컸는데도 저희가 조금밖에 안 컸네. 이 말하고는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성장판 검사할 때 그냥 참고하되 이 내 나이에 비해서 6개월 이상의 오차가 있으면은 나름대로 좀 대책을 좀 세우는 게 좀 좋아요. 이 잘 먹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이제 오래 씹는 게 핵심이거든요. 오래 씹으면은 그냥 저절로 좀 잘 먹는 사람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뼈는 뼈로 가고 살은 살로 가고, 그래서 이제 제 나이 때 이제 성장을 위해서 우유 많이 먹자고 멸치를 이제 제가 뼈채 먹기까지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한 수저 더 먹으면 살이 찌고 한 수저 덜 먹으면 뼈가 튼튼해진다. 이게 아까 말한 이 살이 뼈로 가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한 숟가락을 덜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이 한 숟가락을 덜 먹을 때 기준을 어디다 정할 거냐. 이제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성장을 방해하는 거. 못 먹는 거 당연히 방해돼요. 편식하는 것도 방해되고. 근데 과식과 폭식도 결국 성장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제 잘 잔다는 게 일찍 잔다, 푹 잔다, 오래 잔다, 많이 잔다 이런 말이 이제 포함되는데, 일찍 자는 것이 이제 한 절반 이상을 좀 차지하는. 그래가지고 9시 반에서 10시 반 사이에는 잠에 들어야 하는 모습.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이제 흐름이 그래도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9시에 재우려고 노력하는 게 좀 남아있어요. 근데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벌써 이게 흐트러져. 학원에서 흐트러지고, 체육관 다니면서 이제 흐트러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 이제 평균 흐름을 쫓아간다 하더라도 최소 초등학교 때는 조금 9시에 재우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잘 노는 것이 옛날 말은 잘 노는 건데 지금은 이제 논다는 것이 조금 스포츠 정도가 이제 노는 거, 그 다음에 애들들 스스로한테는 이제 게임 정도가 노는 게 좀 돼버렸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운동이 결국은 이제 좌지우지하는데, 논다는 뉘앙스가 있을 때 운동의 효과가 이제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즐겁게 이제 할 때,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게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은 먹는 것도 억지로 하면은 내 것이 안 되고, 공부도 내 것이 안 되고,
결국은 이제 즐겁게 해야 되는 이게 이제 가장 숙제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운동에서 몇 가지 이제 제가 실질적인 도움되는 게 있는데, 이 줄넘기가 실상 이제 가장 좋아요. 근데 이 줄넘기도 어떤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유산소 운동은 이제 어린애들을 체력을 튼튼하게 하고 이 뼈를 건강하게 하고, 아까 이제 통뼈 만드는데 제가 자극 중에 이제 어떤 제가 이렇게 러닝도 있고 수영도 있고 그랬죠. 그래서 유산소 운동은 전부 좀 도움이 된다고 이제 표현하는데, 그래서 유산소 운동에 이제 줄넘기, 이제 달리기, 그다음에 뭐 수영, 맨발로 걷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좀 제대로 이제 하냐 못하냐. 대부분 이게 이제 살이 뼈로 가는 분기점.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죠. 예, 한 숟갈 더 먹고 덜 먹고. 그다음에 이제 운동. 이게 두 가지가 이제 이게 살이 살로 남느냐, 살이 뼈로 가는 걸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제 제가 그 한 수저를 좀 더 먹으면은 당연히 이제 제가 과식한 거죠. 그럼 영양이 넘쳐요. 그러면은 넘치면 이렇게 혈중에 보내면은 이제 제가 과혈당으로 이제 제가 혈액 잘 안 들어가죠. 그래서 저축을 해요. 이 간에 저축하고 피하에 저축하고 결국 살이 찝니다. 그다음에 한 숟가락을 좀 덜 먹어요. 그러면은 이제 한 숟가락 덜 먹은 만큼 저 부족함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제가 이렇게 써먹으면은 이제 써먹은 것을 다시 이제 제가 필요한 만큼 끄집어내. 그러면 간에 이제 지방이 축적한 거 끄집어내고, 그다음에 피하에 있는 거 끄집어내요. 자, 그러면 이제 끄집어냈을 때 그 단순히 이제 우리 몸에서 이루어지는 건 췌장에서 이제 호르몬 작용을 하는데, 췌장으로 이제 부족할 때 이제 우리가 제가 가장 성장에 제가 영향을 끼친다는 이 성장 호르몬이 이제 작용을 합니다. 이 성장 호르몬 작용이 결국 이제 잠잘 때 분비돼 가지고 이게 성장만 시키는 게 아니라 이게 지방 그 피하에 있는 지방을 당으로 전환시키는 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이게 혈중에 당이 부족하면은 이게 제가 췌장에서 제가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이걸 못하면은 이 성장 호르몬이 이걸 이제 제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 분비를 제가 촉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면 중 제방에 분비되는 거, 그다음에 지방이 당으로 전환이 필요할 때, 그러니까 혈중에 당이 부족할 때, 그러면 제가 배고플 때하고 그다음에 내가 운동을 해가지고 이 당이 소모될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하든가 아니면 이제 제가 반 농담 반 진담 삼아서 24시간 배고프라. 근데 24시간 배고픈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밥 먹은 직후가 배고프면은 다음 끼니가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밥 먹은 직후에 달랑 한 숟가락만 조금 서운하게 먹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성장을 이제 도와주는 음식이 그냥 보통으로 하면은 이제 뭐냐면은 이제 그 뭐 칼슘 도와주고 뭐 아까 말한 인 도와주고 단백질 도와주고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균형의 산물이거든요. 그래서 돼지 한 마리, 가물치 한 마리. 근데 이 돼지하고 가물치 딱 했을 때 떠오르시는 거 있어요? 여성분들은 떠오를 것 같은데. 앞다리 제가 통째로 먹는 경우 제가 어느 경우였나요? 예? 예, 산후조리 할 때, 모유 부족할 때.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산후조리에 이제 저도 지금도 종종 그래요. 뭐냐면은 이렇게 모유 부족해가지고 한약 해달라고 할 때 앞다리 하나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탕제실에서는 조금 힘들어가지고 제가 이 경동시장 아는데 전화해가지고 앞다리 한 마리 넣어서 좀 제가 만들어 보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가물치가 요즘 좀 드물어가지고 가물치는 좀 힘들고. 그다음에 이제 이 한방에서 이 창조인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 이끼는 뭐냐면은 지구상에서 가장 첫 번째 제가 올라온 식물. 그래서 이 지구의 기운을 온전하게 가장 제가 근본적인 기운을 함유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끼류를 이제 먹는데 이끼 그냥 먹기 힘드니까 이끼를 먹는 이제 수상생물을 이제 먹는 거죠.
그래서 이 다슬기가 그렇게 좋다. 전복이 그렇게 좋다가 그 전복의 내장에 있는 이끼가 이제 핵심이요. 예, 그거 먹어야 돼. 그다음에 이제 어교라고 하는 게 생선 불회예요. 예. 그러면 이제 생선 불회 중에 최고로 좋은 제가 생선 불회가 어떤 건지 제가 아시는 분 있어요? 예,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 성장에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산모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생선 불회를 이 어교 제가 민어교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어느 때 이제 한의원에서 필수적으로 쓰냐면은 이제 임신 초기에 이제 태기가 불안하다고 할 때.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오저가 좀 심할 때, 헛구역이 심할 때도 좀 쓰고 뭐 제가 하혈하거나 이제 해도 쓰는데 이 어교가 예전에는 제가 그냥 거의 제가 보통 처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걸 못 써요. 없어서. 이 좋은 것은 이게 제가 중국에서 이게 싹 들어가가지고 한국에 어교가 없어. 그래가지고 제가 거꾸로 이 중국에 이제 제가 어교를 이제 수입하는데 그냥은 제가 수입이 조금 안 되니까 그냥 직구로 좀 수입을 조금 해가지고 지금 쓰거든요. 근데 옛날에 비해서는 10배 이상 가격이 높아졌어. 그리고 참 이게 한의 그 우리나라 이제 민낯이죠. 그다음에 이 한의사가 또 저 뺏긴 게 또 하나가 있어. 녹용 꼭대기. 이걸 제가 어떤 면에서는 한의사가 이제 제가 중국의 의사한테 뺏긴 게 아니라 중국의 요리사한테 뺏겼어요. 그래서 이 중국의 요리사들이 녹용 꼭대기를 이 대패처럼 이렇게 얇게 해가지고 이걸 요리로 써먹어. 이게 최고급 요리로. 그래가지고 이 어교가 제가 이제 창조인자를 듬뿍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아기 새 생명 제가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 그다음에 씨앗 알은 이제 다들 알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 한약이 재밌습니다. 이 뼈가 이제 제가 되기 직전에 제가 음식을 먹으면은 이제 그 과정을 겪으면 어느 순간에 이제 뼈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 흔히 말하는 제가 연골 아니면 이제 제가 이 녹용으로 보자면 이제 녹용은 이렇게 만들 때 말랑말랑하는 걸 말해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가을에 이제 딱딱해진 건 녹각이라고 하고. 그러면 녹용을 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랑말랑한 게 최종적으로 이 딱딱한 뼈가 되니까 말랑말랑할 때 먹어가지고 내 몸에서 이렇게 이제 작용을 거쳐서 이 뼈로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제가 베이스로 깔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베이스에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새꽃이. 이 새꽃이 생선뼈 말랑말랑 하잖아요. 이게 이제 내 몸에 들어가서 이제 단단한 뼈가 된다.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한의학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이게 성장을 도와주는 음식이기도 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 음식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운동을 통한 것이 이제 실상은 가장 확실한 겁니다. 특히 이제 만 8세 이후에는 운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평균을 제가 이상의 이제 제가 성장을 도모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운동을 할 때 뭘 도와주냐면 혈액순환, 한방에서 이제 기혈순환. 그래서 기혈의 순환이라고 이제 표현하면 되고, 그다음에 자극이 이루어져야 돼요. 성장판 자극이 이루어져야 되고, 손끝 발끝의 말단 자극이 이루어져야 되고, 전체적인 뼈의 자극이 이루어져야 되고. 근데 이 뭐 순환과 자극만 되면 되는 게 아니라 기운의 공급이 이루어져야 돼. 그러니까 영양 공급이 이제 베이스로 깔긴 하는데 한의학적인 걸로 보자면은 이 단전에 제가 이게 기운이 전달돼야 되고 이제 땅에 기운이 전달돼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이제 대략 그 성장에 도움을 주는 이제 세 가지 이제 운동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줄넘기가 아까 말한 이제 절대갑이라고 표현했는데 뭐냐면 확실한 자극. 그러니까 말단 자극, 뼈의 자극, 성장판 자극을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제가 이 중력이 이렇게 제가 자극하는 건 뭐냐면은 제가 줄넘기가 이게 줄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점핑하는 순간에 이 중력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 몸의 모든 세포를 제가 이렇게 중력에 의해서 압박을 받아요. 내려올 때는 순간적인 무중력이어가지고 압박이 싹 사라져요.
그래서 모든 세포 중에 이 성장판 뼈를 압박했다 풀렸다를 반복하는. 그래가지고 이게 중력을 이용한 자극이 뼈를 자극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러닝도 결국은 중력을 이용한 개념인 거고, 그래서 이 중력을 얼마나 점핑을 이렇게 이제 높게 할 수 있느냐, 빨리 할 수 있느냐, 많이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이 줄넘기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유산소 운동 관점으로 몸이 한번 풀린 다음에 이제 쌩쌩이를 곁들이는 게 이제 가장 확실한 이제 운동이 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중력이 특히 쌩쌩이 모습인데, 지금 이 쌩쌩이가 제대로 되면 이 V자로 이제 각이 꺾입니다. 이 복근에 힘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복근을 강화하면서 이 단전을 강화하는 이제 운동이 좀 돼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영. 그래서 예전에 이제 키 크려면 수영시키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영하는 친구들이 이제 그 체격이 이제 가장 활발한 부분이 조금 있긴 하죠. 특히 이제 상체 발달이 생각보다 조금 잘 돼요. 그래서 이게 가장 확실한 순환, 그러니까 전신 운동이 결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중력 부담이 이제 감소해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 뭐냐면은 이게 성장이라고 하는 게 이 낮에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서 있다는 자체가 찌그러졌다가 밤에 눕는 순간에 이렇게 옆으로 누우면서 중력이 딱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린애들 성장이 낮에 압박받다 밤에 풀려지면서 이제 쑥 커버리는 이런 페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중력의 부담이 감소되면서 낮에 찌그러짐이 줄어든 만큼 이제 성장이 되는 이런 측면이 조금 있어요. 근데 이제 자극은 좀 부족해요. 근데 이 물을 매개로 이게 땅의 기운을 흡수하는, 이게 이제 저번에 저한테 이제 맨발 걷기 이제 들으신 분은 조금 이해가 좀 되긴 할 건데, 뭐냐면 인간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이게 존재들은 이 땅으로부터 기운을 전달받는 어떤 그런 것들이 한의학적인 개념 아니면 이제 과학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좀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수영장의 물이 결국은 이렇게 약간 격리가 되어 있지만은 물이라고 하는 통로가 연결되면은 결국은 이게 땅이라고 하는 거하고 연결이 되면 물을 통해서 이 전기적으로 하나, 에너지적으로 하나가 연결되면서 이게 실질적인 도움을 좀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가장 많이 이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맨발 걷기. 맨발 걷기가 이제 작용도 좋지만은 실내에서 집안에서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운동이거든요. 이 맨발로 걷는 것이 그냥 이렇게 기운 전달이 좀 매끄럽게. 그래서 이건 이제 좀 절반짜리 모습이긴 하지만은 어린애들 이렇게 좀 걷는 것이 확실하게 이게 말단 순환도 좀 도와주고, 그 다음에 발바닥 자극도 이루어지고, 여기 이제 보조 장치까지 하면은 이제 땅과 연결 좀 되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단 하나 이 뼈의 자극만은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조금 보완된다면은 이 맨발 걷기도 좀 좋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운동이 가장 확실한 이 성장을 도와주는 운동이 좀 돼요. 그 성장을 도와주는 것에서 결국은 이 발바닥과 이 발가락의 이제 역할이 좀 중요한데, 뭐냐면은 이제 한방에서 이제 개념이 어떤 거냐면은 이 발바닥이 땅과 접하면서 만물의 기운을 흡수해가지고 내 몸의 구조를 튼튼하게 한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것은 이 발바닥이 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기운의 흡수, 발의 건강, 그러니까 하체의 건강이 튼튼한 친구들이 결국은 이제 구조가 좀 튼튼해지고 성장도 쑥 할 수 있는 발판이 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도 조금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의학적으로 보면은 엄지발가락 이건 이제 비장하고 연결돼가지고 이제 내 몸에 혈액을 좀 충실하게 공급되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산소 공급을 좀 이루어지는 거고, 이쪽은 이제 간하고 연결된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간에서 이렇게 장에서 흡수된 영양분들이 내 몸에 맞는 구조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이제 전신에 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이제 소장, 췌장이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양분들을 이제 이렇게 소화 흡수하고 이제 대사를 이루는 거. 그다음에 이쪽은 이제 이 신장, 특히 부신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 몸에 호르몬 대사를 좀 좌지우지하는 이런 장부. 그다음에 이제 이쪽은 이제 혈액하고, 그러니까 혈액입니다. 이게 혈액하고
이제 신장 방광이 연결돼 있어가지고 이게 내 몸을 이제 튼튼하게 하는 것, 그다음에 혈액을 튼튼하게 하는 것, 이제 이게 연결돼 있고 이쪽은 이제 내 몸에 그 한의학적인 개념으로는 이제 정이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국수적으로 보면은 이게 정액, 그다음에 이제 난자라고 표현해도 돼요. 그다음에 이제 전체 몸의 구조를 튼튼하게 하는 게 마지막 발가락. 그래서 이 발을 운동으로 자극하는 게 가장 효율이 좋고, 그다음에 이것도 있어요. 엄마 손은 약손, 할아버지 할머니 손도 약손. 그래서 주물러 주는 것도 좀 실제 도움이 좀 돼요. 그래서 이 여기까지가 통뼈를 만드는 방법 내지 이제 뼈를 키우는 방법, 성장을 좀 도와주는 방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하면서 그 나의 이제 애기 아니면 손자들하고 봐가지고 조금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좀 몇 가지 좀 도와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것 중에 가장 여기서 이제 핵심은 결국 운동하자죠. 네, 운동하자. 그 다음에 이제 잘 먹자, 일찍 자자. 그 다음에 이 부족한 부분을 좀 알고 거기에서 이제 메꾸자.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하면 될 거예요.